오늘 회차에서는 연쇄살인마 제이가 돌아왔음을 직감하지만 한다온에게 비밀로 한 채 황천 빌라 근처에서 잠복 근무를 한 김소영 경감이 나오죠. 그리고 그곳에서 정의원 둘째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을 발견하고 뒤를 추격하다 대치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후 한 발의 총성. 한 발의 총성이 들린 후 두 사람 모두 사라졌고 핏자국만이 남아있었는데요. 한다온은 현장에 남은 핏자국을 보며 김소영 경감에게 닥친 불행에 힘들어하는데요. 과연 김소영 경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수많은 의문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두 상황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무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8화 예고편에서 경찰은 김소영 경감이 실종되었으며 현장에서 혈흔이 김소영 경감의 것이 맞다라고 나오죠. 김소영 경감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앞으로 전개 방향에 있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바로 한다온의 지금까지 가져왔던 신념의 변화가 어떤 사건으로 달라지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한다온의 프로필을 보면 잊고 싶었지만 잊을 수 없었던 어두운 과거,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진실이라는 말이 김소영 경감의 죽음으로 인한 한다온의 신념이 흔들리는 것인지, 아니면 한다온의 부모님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분이시지만 종교적으로 피해자가 아닌 더 큰 목적을 위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인물인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의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강빛나는 연쇄살인범 제이의 유일한 생존자가 한다온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말은 제이편 분석에서처럼 한다온 부모님은 제이에 의해 살해당했는데요. 제이는 정의원으로 예상이 되죠. 김소영 경감이 25년 전 그놈이 돌아왔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정의원이지만 7화에서는 그의 둘째 아들로 추정이 되는 인물이 나왔죠. 영상을 보면 모자를 쓰고 있지만 눈매나 머리 길이 등을 추측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이 사건은 25년 전 사건이기에 나이상 정의원이라고 말하기에는 7회에 나온 인물은 젊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예상이 맞다면 정태규 강빛나 파혼에 나온 분석 내용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정의원 계획에 깊이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렸죠. 총성이 한 발인 것으로 봐 공포탄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경찰은 공포탄을 훈련이나 진압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발은 공포탄이 나가고 두 번째부터 실탄으로 알려져 있죠. 공포탄은 살상 능력이 없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되면 청력 손상, 화상 및 물리적인 충격 등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 혈흔이 김소영 경감인 걸로 봐서는 김소영 경감이 공포탄을 쏘았고 정의원 둘째 아들이 소지한 칼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김소영 경감이 혹시 죽은 건 아닐까라는 공포심마저 들게 만드는데요. 김소영 경감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김소영 경감은 살아있다. 핏자국이 남아있다는 것은 김소영 경감이 부상을 입었거나 심각한 충격을 받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사라진 상태라는 점에서 부상 후 누군가의 도움으로 도주했거나 끌려간 상황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두 사람의 실종은 누군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아니면 숨기기 위해 두 사람을 데리고 어딘가에 숨겨졌거나 혹은 납치되었을 가능성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세력으로부터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만에 하나 김소영 경감이 평소 능력이 뛰어난 경찰관이기에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잠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김소영 경감은 죽었다. 핏자국과 총성 그리고 두 사람이 사라졌음은 누군가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남아있죠. 만약 김소영 경감이 사망했다면 이 사건은 한다온에게 심리적 타격을 크게 주는데요. 김소영 경감은 한다온의 보호자였으며 이를 통해 한다온이 법적 정의를 지키려는 신념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게 되죠. 또한 김소영의 죽음은 한다온에게 강빛나의 방식인 복수를 강조하는 논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지금까지 한다온은 강빛나의 법적이지 않는 심판 방식을 의심하고 조사하고 있었지만 김소영 경감이 죽는다면 한다온은 자신의 가족을 두 번 잃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에 이어 또다시 중요한 인물을 잃게 되면서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깊은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한 감정은 강빛나가 범죄자들에게 처벌을 가하는 방식과 유사한 욕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또한 KO 푸드 사장의 말에 한다온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KO 푸드 사장은 없는 사람들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다며 밑바닥 인생들에 대해 개같은 소리를 짓거리죠. 한다온은 김소영 경감에게 자기가 최원중을 심판할 수만 있다면 죽이고 싶을 정도라고 말을 하죠.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생각해보면 그래도 아직은 김소영 경감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경찰이 실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생존 가능성을 암시하며 범인의 은신처에 있거나 또 다른 비밀을 숨기기 위한 장치에 의해 실종된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김소영 경감의 생존 여부는 앞으로 드라마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고 한다온이 정의와 복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주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빛나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은 강빛나와의 협력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린 시절 부모의 살해 장면을 목격한 트라우마로 본인이 가족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한다온에게 또 다른 가족인 김소영 경감의 죽음이 펼쳐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다온은 이 트라우마로 강빛나를 추적하며 정의를 추구하는 동기가 되어주었죠.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강빛나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용서하게 되는 내적 치유를 경험한 상태로 두 사람의 공조 수사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이의 정체도 제이가 추진하고 있는 음모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김소영 경감이 죽게 되는 고통은 한다온에게 너무 가혹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제발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온 판사 8화가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다온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정확히 드러나는 복선이 되는 회차가 될 8화 리뷰도 디무비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